그건 어떻게 됐으려나? 아, 그건 그렇게 됐겠지. 열차 안에서 문득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나 대화가 성립되는 신기한 상황. 실제로 두 사람이 상상하는 그것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절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유명사가 퍼뜩 떠오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흔하죠.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책을 또 사고 이렇게 하나둘 깜빡깜빡하게 되면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낙담하여 침울해지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메모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곧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손수건이나 소지품을 빠뜨리면 준비물 검사 시간에 야단을 맞았죠.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연도나 원소기호의 순서 따위를 잊지 않기 위해 노래까지 만들어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사오는 걸 깜빡하면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죠.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얼굴 인증으로 바꾸면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누구, 지금은 언제, 여기는 어디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어떻게든 됩니다. 인생의 8알은 대부분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에 파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쪽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본래 사람의 뇌는 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잊어도 상관없는 일을 잊는 것은 오히려 기억이라는 기능의 중요한 요소인 셈이죠. 저는 어떤 사정 때문에 생후 20개월 무렵 낯선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이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고. 라는 말을 듣고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심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빠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힘이 있었기에 새로운 부모를 믿고 쑥쑥 자라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친어머니의 불단에 저를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쓴 책에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로 드림이라고 적어 불단에 함께 올렸습니다. 버림받은 기억은 모두 잊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결단을 잊으려 했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돌봐온 집의 불단에서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에 있는 힘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무엇이든 잊을 수 있게 되었죠. 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잊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손에 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대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망각은 건강하다.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분들은 설마 치매인가 하는 조바심에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가지 해보면 그 나이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환자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혹시 치매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작업 기억의 저하입니다. 작업 기억이란 워킹 메모리, 다른 말로 단기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작업 방법이나 순서를 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힘이죠. 다시 말해 작업이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력이 저하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서를 한 번 보고 쭉 할 수 없고 계속 다시 보고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해야 합니다. 실수도 많아집니다.
요리할 때 냄비를 불에 올려놓은 걸 잊고 채소를 썰다가 음식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 기억력에 저하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업 기억력을 확인할 때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4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0341. 그러고 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말한 숫자 기억하시나요? 그 숫자를 거꾸로 말해 보세요. 답은 1430입니다. 종이에 쓴 숫자를 거꾸로 읽는 건 쉽지만 입으로 말한 숫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떠올리면서 반대로 말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문제를 내보세요. 제대로 답하지 못해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도인지장애 MCI는 치매 발병 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손을 쓰면 연령대에 맞는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경도인지장애를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코그니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코그니사이즈는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쓰는 것처럼 2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두뇌 체조를 가리킵니다. 꾸준히 코그니사이즈를 실천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절반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부터 숫자를 세면서 5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끝말 잇기를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1, 2, 3, 4 오렌지, 6, 7, 8, 9 지하철, 11, 12, 13, 14 철학자 같은 식으로 차례차례 이어가면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해도 좋습니다. 코그니사이즈는 리듬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하다 보면 숫자와 단어가 뒤죽박죽 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할 정도로 어려워야 뇌에 좋은 자극이 되니 틀리거나 말문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정답을 내놓기까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꼭 풀고 말 거야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산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 약 5,000명에게 이와 같이 질문한 결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대답한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 저하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노인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더 자주 젊음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젊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젊음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죠.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쌍둥이 1826명을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피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더 높고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백혈구의 텔로미어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고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임에도 겉모습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외모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유전자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연구를 보고 실제 나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취미를 즐기고 옷을 입으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체성분 분석 기기에 올라갔더니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나왔습니다. 절로 신이 나 그 이후로 점점 더 걷기와 근육 단련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젊다는 생각이 실제로 더 젊은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각본가 하시다 스가코 씨와 함께 대담을 나누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그녀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지내면서도 자주 찾는 가게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부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별거해온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한 뒤 아내와 남편도 따로 집을 빌려 각자 일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했다죠. 유일한 규칙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전화를 한 통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별일 없어? 그럼 잘 자. 하고 통화를 마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부 관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서로 돕는 현명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역하고 친밀한 사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자신, 다른 이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에 빠지고 쓸쓸함에 매몰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던 한 남성이 요리에 관심이 생긴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되겠죠. 동시에 아내도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의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친구와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취미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죠. 이 또한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오롯이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를 솔로서기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정년퇴직 등으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60대. 기나긴 노년기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솔로서기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해내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앞에 예로 든 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조론의 한 형태일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부부 사이에서도 인생 후반에 맞는 적당한 거리감을 찾아봅시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삶에도 어느새 쓸데없는 군살이 생깁니다.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 건강을 해치듯이 삶에도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나 낡은 상식 같은 군살이 붙으면 인생의 자유를 빼앗고 하루하루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삶의 군살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잊어도 되는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쓸데없는 힘이나 잘못된 노력,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 없는 습관,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고정관념.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집시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잘해내려고 아등바등하기보다는 적절히 힘을 빼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리듬에 적당히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둡시다. 오늘은 길벗 출판사의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위로를 받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